한국군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었고, 한화디펜스는 영국군에게 세계 최상급의 자주포와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육군은 총 500대의 차세대 자주포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만이 모든 요구 사항을 현실적으로 이뤄줄 수 있습니다. 동해에서 양국 간의 군사훈련 후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 경험 등 지식 교류와 함께 기술 협력과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한국산 K9 자주포가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의 개량형 완전 무인 포탑 K9 자주포를 영국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하여 단계적 절차를 밟기 위해 영국과 한국은 한국 해군의 3,000톤급 공격용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해군 및 영국의 군사적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하여 해군 무기에 대한 산업 제휴를 성공적으로 맺었는데요. 제휴를 맺자마자 일본 방위성에서는 한국의 국방력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일본이 그런 발표를 하거나 말거나 한국은 이러한 해군, 방위 협력의 노력을 바탕으로 양측의 산업,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자주포, 무기, 시스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육군에서 해군까지 다양한 분야로 방위산업 관계를 넓힐 수 있다면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정부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머지않은 미래 한국은 영국의 군사무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러한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발언에 한국 정부는 항공모함 운영은 물론 군사적 전문 지식이 뒷받침되는 긴밀한 외교적 협력까지 원하고 있으며 한국도 K9 자주포와 같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영국에게 제공하며 상호 번영을 보답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이 순간부터 한국산 무기가 호주와 영국군도 마음껏 사용이 가능한 100% 우방국의 무기로 재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 육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AS-90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아무리 구식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해도 한국산 K9 자주포와 독일산 PGH-2000 자주포에 비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성능 차이가 심각해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즉시 취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영국의 방위산업업체와 협력해 영국군의 구식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자주포를 확보하려는 차세대 자주포 프로젝트에서 K9 자주포를 제작한 한국 기업 한화디펜스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한화디펜스는 영국군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량형을 준비하기 위해 영국 현지 파트너 기업과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즉, 그동안 군사 전문 매체들의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 계획이 기정사실화된 순간이죠. 이어서 한화디펜스는 영국 본토의 K9 자주포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신세대 외교안 전보장 지침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가장 중시한다는 방침을 선포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긴밀한 공조에 나섰습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군사회담에서 영국군의 해상 공중 전력이 영국 본토를 떠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 외교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국을 향한 한국산 무기의 방산 수출길이 활짝 열리며 영미권에서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영미권 국가 중 하나인 호주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가 수출 체결된 전례가 있으며 성능에 만족해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까지 K9 자주포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부터 영국은 자국산 무기를 직접 개발해 운용하는 방식을 고집했었으며 영국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었습니다. 전투기부터 시작해 자주포는 물론 탱크까지 모든 무기가 영국제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국의 무기 시장을 한국이 선점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이변인데요. 현재 영국 정부는 방위 산업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과 영국 기업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구축해 국가 제조업 활성화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고, 반대로 영국 정부는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해군에게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홍보를 통하여 항공모함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방공 수출 사업을 진행하여
항공모함 기술 판매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영국 육군 측에서는 한국군의 K9 자주포 500대 정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항공모함과 K9 자주포 간에 성사되는 이번 군사무기 빅딜은 한국과 영국 간의 기술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변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영국의 군사 협력이 2단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KF-21 전투기와 항공모함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K9 자주포 협력에 이어 항공 분야에서도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호 항공모함 전단이 참가하는 한영 해군 연합훈련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전단은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거쳐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오던 중국이 영국 함정과 함재기인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 한영 연합훈련에 놀라 뒤집어지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국과 한국이 본격적인 중국령의 압박작전에 돌입함에 따라 시진핑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항공모함과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연합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국 공군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과 함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동해 훈련으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동해와 독도를 수호하는 데 영국군이 공식적으로 참가했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일본 편을 들었던 영국이 드디어 한국과 연합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강대한 위상이 주목되었으며 이번 영국의 군사동맹은 KF-21 전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일본 군사력이 약해지면서 세계 판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해군과 영국 해군의 연합훈련을 통해 태평양 주변에서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적국인 중국을 겨냥해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영국과 한국은 멀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함께 긴밀한 연대 강화를 연합훈련을 통해 직접 보여주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F-3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로 인해 적의 레이더망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단점으로는 스텔스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무장창에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적의 레이더망에 쉽게 포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외부 무장창에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화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F-3 전투기와 KF-21 전투기를 비교할 때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전투기 전문가는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은 F-3 전투기를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계획대로 모든 6세대 기술들을 모두 끌어모아 F-3 전투기에 구현시킬 수 있다면 KF-21 전투기와 비교했을 시 당연히 비교 대상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계획일 뿐 현실은 완전히 다른데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5세대 전투기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판매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국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만큼 힘든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은 한 단계 한 단계씩 계단을 올라가는 듯한 개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기술들이 모여서 기술 혁신을 이루고 궁극의 6세대라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KF-21 전투기 프로젝트는 4.5세대 시제기가 한참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이며 추후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즉, 일본 전문가는 KF-21 전투기는 이미 4.5세대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과정과 대한민국의 과정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으며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한 일본의 열등감의 표출로 보여집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을 비교하기 위해 F-3 전투기용 미사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였는데요. 일본 전문가가 비교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F-3에 장착될 미티어는 기존의 미티어와 동일한 크기와 중량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항공전자 시스템과 포함되도록 수정한 것으로 기존의 미사일에 비해 정확도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F-3 전투기용 미티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본의 우주항 공연구 개발기구가 개발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설계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일본 우주항 공연구 개발기구는 차기 전투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설계 기술을 맡아 블록 적층식의 구조 해석과 복잡한 비행 상태 모해, 열 공력 구조 등의 종합적인 해석 기술과 비행 시뮬레이터와 연동한 기체 인증, 기체 라이프 사이클을 모의한 구조 취약성 정량화 해석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F-3 전투기의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항공기 설계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요. 이 시스템은 항공기의 형상 설계부터 성능 예측, 구조 해석, 제어, 시스템 설계까지 다양한 과정을 컴퓨터로 모의할 수 있으며 실제 비행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자신들의 F-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설계 기술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설계 용도에 따라 다른 것뿐 F-3 전투기와 KF-21 전투기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빙된 일본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KF-21 전투기와 일본의 차세대 F-3 전투기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는 한국의 KF-21 전투기와 일본의 F-3 전투기는 각각 독자적인 장점이 있다고 말했으며 KF-21 전투기는 고도의 기술력과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F-3 전투기와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F-3 전투기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시제기 제작과 시험 비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아직 시작조차 못했으며 일본 공군 주력 전투기로 배치하여 전력화가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밖에도 F-3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 초음속 순항 능력,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서 F-3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만으로 일본의 항공 전력을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주변국의 공중 위협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기종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라매는 미국산 F-16과 F-15K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소개하면서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KF-21 전투기에는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하였으나 5세대 전투기에 비하면 전자전 능력이나 스텔스 성능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국가 자부심을 충족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 F-3 전투기와 한국 KF-21 전투기의 성능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자신들이 개발하는 F-3 전투기는 6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스텔스 기술, 초음속 순항 능력,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서 KF-21 전투기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무력 시위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양산 속도를 더욱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보며 중국 못지않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일본인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전투기 개발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과거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보면서 내심 부러움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며 진행할 여력이 보이자 우리가 언제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부러워했었냐며 KF-21 전투기 개발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와 함께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사업계에서 정의한 6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22와 F-35 그리고 중국이 자칭 5세대라고 부르는 J-20 전투기들보다 스텔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음속의 5배 속도를 가진 극초음속 무기와 전자파 공격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 드론 부대 및 무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통합 전술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F3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꿈의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일본은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기에 라이벌인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KF-21의 모든 시제기들이 성공적으로 초도 비행을 성공하고 양산에 돌입하자 일본 방송 채널에서 군사 전문가를 초빙해 이 소식을 분석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국선 타겟팅 포트는 100만 화소급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로 주야간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여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하여 유도탄 및 폭탄을 정밀 유도하는 전투기용 전자광학 장치입니다. 이후 국산 타겟팅 포트 기술은 KF-21 전투기 사업 초기 당시 한국이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A사 레이더와 같은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기술 거부에 좌절하지 않고 한국 연구진들은 미국 록히드 마틴이 거부한 4대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결심했고 이후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을 맡아 진행했었습니다. 미국산 F-15 전투기에 장착되어 운영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는데요.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국산 타겟팅 포드는 각각의 모듈을 따로 구성하여 제작한 록히드 마틴과는 다르게 공통 광학계를 사용하여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보다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데요. 현재는 동체 하부에 장착되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지만 향후 KF-21 전투기의 완전 스텔스화를 위해 F-35 전투기와 같이 매립형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산 타겟팅 포드를 장착한 KF-21 전투기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여 이후 유도탄을 탐지 추적하게 된다면 고출력 레이저를 쏘아 유도탄을 요격하는데요. 현재 개발이 완료된 레이저 대공무기의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낸 드론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 무기를 장착한 드론의 공격이 실전에 활용되었고 드론의 무서움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의 대공 방공망 수준으로는 드론 공격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다며 드론 공격의 무서움을 진작 알고 방어할 수단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드론이 등장함으로써 대공 무기 체계에도 기존의 틀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인데요.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무인 스텔스 전투기에도 장착한다면 대한민국 상공에 하나의 방공망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압도적인 성능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평가에서 3km 밖에서 비행하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면서 성능마저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이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예산 편성이 확정난다면 바로 양산에 돌입해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레이저 대공무기가 실전 배치한 나라는 이스라엘뿐이며 방산 1위 국가인 미국조차도 실전 배치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가디언이라고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는 기계화 부대 1개 소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 기술력에서만큼은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현재 국내에서 군용 레이저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곳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광학 레이저, 고체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까지 레이저 무기용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 개발에 참여해오고 있는데요. 적의 유도탄이 발사되면
중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17km 이상 떨어진 유도탄을 탐지한 후 13km 이상 거리에서 추적하다가 유도탄이 10km 반경 안으로 접근하면 목표를 추적하는 레이저를 발사해 반사되는 레이저를 반파 적외선 센서로 탐지해 유도탄을 정밀 추적합니다. 그리고 유도탄이 레이저의 최대 사정거리인 7km 이내로 들어오면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인데요. 추후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인 국산 타겟팅 포트를 강화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학병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광학병기라는 말 그대로 광속의 탄속을 지닙니다. 지구 내의 표준 교전거리에서는 발사와 동시에 명중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만약 교전거리를 우주 단위까지 넓혀서 볼 경우 이 장점은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구상에서 달 표면을 공격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시 달까지의 직선 최단 거리인 38.5만 킬로미터를 마하 100 속도의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가정해도 꼬박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반면 광속으로 발사되는 광학병기의 경우 표적이 달 뒷면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 1.3초 만에 달 표면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광학병기는 지구 환경에서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궤적을 그림으로 보다 직관적으로 조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레이저의 궤적은 공기 중의 먼지에 의해 산란되거나 공기 자체를 플라즈마로 만들면서 지나가는 왜곡을 보지 않는 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특성상 질량이 없어서 반동조차 없으며 레이저 발사대의 설치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레이저 자체에는 화약이나 고도의 유도 체계가 필요 없기에 레이저의 출력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발사 비용이 발당 3,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레이저 기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력은 사실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기술 역량의 최선두에 서 있는 강대국들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레이저의 무기화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구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성능까지 입증했는데요. 각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의 조건 중 하나가 레이저 병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전투기 후발 주자가 아닌 첨단 무기 개발의 선두에 서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재되고 있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아닌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하여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었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시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학병기를 장착하는 것은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이기에 카이가 KF-21 전투기를 5세대를 넘어선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용 광학병기가 완성된다면 무인기의 천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